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들을 보면은 교묘하게 부탁하는 척 하면서 그 학생을 부려먹거나 또는 내가 학급 임원이라든지 어떤 지위를 갖게 됐을 때 하수인처럼 부려먹는 그런 유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진짜만 돼도 여학생들이 이런 일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팔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내 급식 좀 대신 좀 가져다 줄래? 그럼 뭔가 좀 얄밉고 한데 부탁하는 것 같은데 막 거절하기도 좀 뭐하고 이런 은근한 괴롭힘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착한 아이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당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이들을 무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 둘 다 딸 키우니까 저희 딸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스스로 잘 지키고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좀 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보다는 부모님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너무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못된 거를 계속 말하는 부모님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마음속에 면박군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양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했을 때는 스스로를 되게 구박하거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혼자 자기를 폄하하는 그런 면박군이 자기 마음속에 자라서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는 부족한 것 같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기도 좀 써주고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좀 메모하고 좀 기록하는 게 그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저 스스로한테도 좀 약간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나도 해본 적 있는데. 아 진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아요. 하루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되는 날에는 약간 밤이 됐을 때 우울해지는 게 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애 키우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가 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하루에는 조금 밤에 울적해지는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우리 변형 수첩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해가지고 진짜 작은 거 다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아침에 20분 홈트하고 왔다. 땅 끄고 유산소 하고 왔다. 진짜 사실 대단한 건 없는데 칭찬할 것도 있잖아. 분명. 칭찬할 것도 분명 있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힘들 때 그거 해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는 거네. 맞아. 제가 이 책을 달아놓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병이라는 책인데 보시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수험 생활을 좀 길게 했었는데 진도를 이렇게 짜잖아요. 저희가 맞아. 하루 이만큼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했어. 못하는 날이 많지. 채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능력에 100%나 100% 이상의 것을 항상 이렇게 해놓고 쥐어짜면서 막 하려는 게 있다 보니까 안 되거나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채찍질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를 되게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거구나. 아이 때부터 연습하면 어른이 돼서 네, 맞아요. 그리고 글로 쓰는 거는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힘이 있어가지고 이 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할 것을 쓰고 보고 눈으로 맞아. 그러면은 효과가 진짜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세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교육에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사건들을 많이 살펴보면 친구들 무리에 속하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 하다가 학교폭력 사건까지 연결되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죠. 뒷담화를 무조건적으로 동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폭행 사건에 가담을 한다든지 이거는 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고 무리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맞아.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 알면서도 그 무리 애들이 잘못한 걸 했을 때 같이 가담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변호사님.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사건을 많이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거기 끼지 못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좀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걔는 흩어진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좀 잘 만난다.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여학생들은 얘랑도 친해지겠다가 얘랑 또 갑자기 뒷담 또 쟤랑 친하게 됐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분탕질하고 다녔던 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렇게 친한 애들끼리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도 왜 이렇게 그 무리에 끼지 못해서 전전긍긍을 했을까 어렸을 때. 여학생들 많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있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거는 틀린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뭔가 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지. 그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 내 세상은 없고 무리라는 세상만 있으니까 좀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을 좀 즐겁게 꾸미고 좀 밝히는 일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뭐 한 번 분당지를 끼지 못해서 소외가 돼서 내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놀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고맙지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 좋은 말인데. 어릴 때 저도 진짜 좋게 봤던 친구 중 하나가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색깔이 되게 분명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녀도 아무렇지 않고 항상 좀 뭔가 고고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자기 만드는 이런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도자기 클래스를 오래 다녔어. 그리고 그때 우리 M2M이라는 M2M 맞나? 아무튼 그런 팝 가수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앞서 나가는 느낌이었어. 언니들이나 듣는 노래 같은 거였는데 그 친구는 그걸 막 먼저 그런 노래를 들어서 집에 막 앨범에 막 다 있고 뭔가 그 자기만의 그런 독보적인 취미, 취향, 뭐 색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걔랑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계속 다가가고 싶고. 내가 이런 데 나쁜 데에 어울리지 않아도 자기 색깔이 있고 내면이 단단하고 이런 친구라면은 한번 이런 시련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좀 신경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멋있다. 일단 이 무리짓는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표현을 명확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한테 최근에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진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일진 친구들이 이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어울리는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에게 좀 하수인 같아 보이는 친구. 그렇죠, 네. 그런 친구에게 내가 좀 한 대 좀 패야 되겠는데 네가 가서 제 교실에 가가지고 좀 불러와. 그 상황에서 나도 사실은 이 부분을 원치 않는데 불구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데리고 오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의 일원으로서 처분을 받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갔을 때 그 학생도 똑같이 거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그때 싫었을 때 좀 싫다는 표현을 좀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말을 못했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을 혼자 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선천적으로 잘 못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길러지는 면도 되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부모님이나 특히 이제 뭐 아이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은 그런 능력들도 점점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라연이한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상황을 아예 구체적으로 상정을 정말 하는 거죠. 친구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계속 가지고 오는 상황. 이때 그냥 라연이 같은 경우는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괜히 투정을 부리거나 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난 이거 하기 싫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놀이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해보는 것까지 연습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부탁을 받았을 때 급식 가져다 줘 라는 부탁을 계속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지 부모님을 한번 그거를 연습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아요. 오늘 해주신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 아이들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한테도 너무 해당되고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칭찬 일기 좀 써보라고. 시련 있을 때. 맞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서 마음도 단단하고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잘 지키고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들 많이 달리는데 혹시
보시나요? 너무 긍정적인 댓글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응원해 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서. 저희 이런 거 찍는 거 사실 내향형 변호사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다. 대학교 변호사님 때문에 힘들다. 네, 힘들다.